저는 서울에서 명지 토지개발 아카데미에서 특수경매, 그다음에 토지개발 이런 것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라이브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공개 강의를 안 했는데 정말 공개 강의를 오늘 오래간만에 합니다. 한번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제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한 철학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을 투자한다. 부동산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부동산은 우리가 돈을 벌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돈을 벌자는 얘기는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액을 우리가 마진으로 삼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부동산을 살 때에 내가 그 집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산다든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산다든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산다든지 할 때는 그 목적에 맞는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목적이 팔기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부동산을 샀을 때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것인가를 생각하고 팔 자신이 있을 때 사야지 된다는 것이 지론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팔 자신이 있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고 가격만 차이가 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예, 팔 생각을 하지 않아도 공정한 가격에 의해서 그대로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기 쉬운 것은 사기도 쉽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마진이 좀 더 있는 부동산을 투자하자고 할 때는 지금 조금 방법이 다른데, 자, 제가 여기 보면은 화면에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방법이 파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 파는 것에 대한 강의입니다. 지금 현재 매주 일요일 날 저녁 7시서부터 9시 30분까지 우리 황 원장님하고 같이 추천 물건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추천 물건 강의하는 것 중에서 약 60%가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파트는 그냥 90%, 95%에 팔리지만은 일반 주택은 거래가 안 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택도 거래가 하는데 대부분 돈이 급하면 어떻게 팔죠? 금매로 팔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매로 판다는 얘기는 시가의 10%에서 20%를 다운시켜서 팔면 금매로 팔리고 빨리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49%까지 떨어진 부동산을 60%나 65%에 사서 인근 부동산에다가 금매가로 내놓으면 80%에서 85%에 팔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을 벌자는 거예요? 낙찰을 받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 주택인데 49%까지 떨어졌을 때 60%에서 65% 이상 더 써서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써서 낙찰 받으면 되는 거고, 못 받으면 그냥 잊어먹으면 되는 겁니다. 낙찰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일반 부동산도 49%까지 떨어졌을 때 60%에서 65%에 사서 금매 가격으로 해서 80% 정도에 팔고 빠져나오자 하는 것이 제가 추천하는 물건 중에 하나고, 지금 다음 주에도, 그러니까 11월 8일에 제가 여태까지는 물건을 한 15개 정도를 추천했었는데 이번 일요일 날에는 제가 한
25개 정도를 마지막 주기 때문에 25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25개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49%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진 것을 60% 이상은 절대 넘기지 않는 거고, 정말 물건이 좀 좋다고 할 때는 65% 정도까지 낙찰을 받아서 80%에서 85%에 팔고 빠져나오자고 하는 것이 제 첫 번째 부동산 투자 방법입니다. 아무리 시골에 차가, 버스가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오는 땅도 시가에 80%에 내놓으면은 3, 4개월 안에 다 팔리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싸게 사서 현재 가격보다 조금 싸게 해서 빨리 팔고 빠져나오자,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사놓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시간을 지내는 부동산 투자는 이제 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런 일을 예를 든다고 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가 휴식 시간에 저 문을, 화장실을 가려고 문을 나가다가 실수로 뒤에서 미는 바람에, 문이 빨리 닫히는 바람에 제 새끼손가락이 만약의 경우에 저 문에 껴서 떨어졌다고 가정하십시다. 여기 앞에 계신 남자분이 제 새끼손가락 주워 갖고 여러분들한테 경매로 내놓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아무도 안 사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새끼손가락을 주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너 이거 필요하지 않냐? 너 사겠냐?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사야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에게 팔릴 생각하지 말고 이 부동산이 누구에게 필요하겠는가? 그러면 그 사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10명이 사준다고 해서 내가 10거를 다 팔 수 있는 거지. 물건은 하나밖에 없죠. 한 사람한테 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주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판다는 얘기는 그런 부동산을 찾는다는 얘기고, 그런 부동산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제 손가락을 주수신 분이 가격을 내가 정해요, 파는 사람이 정해요? 그러면 나한테다가 자기는 공짜로, 거의 공짜로 얻어 주셨지만은 나한테 10만원 달래도 내가 줘야 되고, 100만원 달래도 내가 줘야 되고, 500만원 달래도 줘야 되죠. 가격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가격을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이 부동산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이 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얘기, 이런 얘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죠. 뭐와 뭐 있죠? 토지와 뭐야?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주인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인이 형성이 어떻게 된다? 올바르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만약에 달라졌을 때는 건물도 힘을 못 쓰고 제 가격을 못 받고 땅 주인도 제 가격을 못 받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방법을, 땅을 먼저 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걸 사고, 그 다음에 건물을 가격이 떨어져서 또 사서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제3자에게 파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더 좋은 방법은 제가 땅을 샀지 않습니까? 집이 아주 잘 지어졌더라고요. 땅 가격은 1억짜리가 두 번 떨어져서 4,900까지 떨어졌는데, 집에 가서 봤더니 한 7, 8천짜리 정도 집이 어떤다? 좋은 집이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땅을 샀죠. 땅을 사고 건물 주인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건물 주인에게 땅을 제가 사셨는데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뭘 산다는 얘기죠?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거든요. 땅을 내가 샀으면 누가 사용을 해야 되죠? 제가 사용해야 되죠. 근데 집주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럼 내가 사용의 권한을 내가 다시 찾아야 돼? 찾지 말아야 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산 사람으로서 건물주인한테 갑니다. 제가 땅을 산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사용의 권한은 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물을 철거해서 가지고 가시고 사용의 권한을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은 건물 주인이 당신 땅을 얼마에 팔겠느냐? 이렇게 협상을 하게끔 되면 그러면 내가 가격을 정해? 그 사람이 정해?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다? 특수경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고 아까 우리 황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마찬가지로 자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 목포외과에 상속을 받았어요. 큰아들이 있고 뭐 딸이 있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같이 해서 5명이 상속을 받아서 어떻게까지 떨어면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수강생에게 그거를 사라고 했습니다. 샀습니다. 사고 자 부동산을 사면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사용의 권한이 있고 또 하나 무슨 권한이 있냐면 처분의 권한이 있습니다. 무슨 권한이 있다? 처분의 권한이 있고 지분으로 산 사람은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자 5명이 상속을 받았죠. 거기에 어머니가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자식들은 전부 다 어떤다? 다른 데 나가서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딸 한 명이 빚을 지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49%에 샀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얘기했어요. 나는 분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다 팔아서 나눠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을 다 팔아서 나누면은 제3자가 산 사람이 그 사람이 사용의 권한이 있어야 그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어머니는 누구네 집 가야 돼? 큰아들네 집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다 팔아서 나눠 갖자고 소송을 했더니 그 송달이 어떻게 한다? 큰 며느리한테 갔단 말이야. 가만히 봤더니 올케가 빚을 져가지고 올케 지분을 다른 사람이 사갖고 분할화되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다 팔으면 그 5분의 1에 대한 돈은 오겠지만은 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와? 시어머니도 같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당신 그 5분의 1 집은 얼마에 팔겠냐? 가격을 내가 정해, 사는 사람이 정해. 얼마나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바로 보내겠습니다. 해갖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어머니가 그 집에 그대로 둘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지. 이게 뭐예요? 이번에 지금 얘기한 게 뭐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샀을 때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이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상대편에게 이런 식으로 압력을 주면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을 때 팔고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가 가셨습니까? 여기 이 원칙을 이런 원칙을 알면서 경매 부동산에 고르게끔 되면 돈이 없이 투자할 물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에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을 배우러 오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경매 기본 권리 분석은 다 끝내놓고 내가 이 권리 분석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 실전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어떤 부동산을 샀을 때 돈이 되겠느냐를 배우러 오시는 분이 저한테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한 1950명, 그러니까 한
황 원장님보다 제가 조금 더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저는 2,000명이 아직 안 됐어요. 우리 황 원장님 지금 2만 명이 넘으세요. 황 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경매 입문하는 기초 강의하는데 최고입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 경매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했구나 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오신 거고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와서 저하고 수강을 하다가 한 달쯤 되고 나면은 저한테 온다. 교수님 미안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환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보면 경매 기본 자식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오시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유튜브를 하더라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하신 분들 경매 최소한도 3, 4년 이상 해보시고 이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하신 분들이 저한테 어떤 부동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팔고 빠져나올 것이냐는 것을 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 분석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일 먼저 49%까지 떨어지면 60%에서 65% 사서 80%에 팔고 나온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이것을 내가 샀을 때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형성이 복잡하게끔 된 다른 사람에게 내가 팔고 빠져나온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개발하여 판다. 사실 저는 그 개발행위 허가, 건축을 전공을 했고 건설회사를 제가 한 15년 동안 하면서 형질 변경, 농지 전형, 산지 전형,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를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직업이다 보니까 한 10몇 년을 했습니다. 근데 직업이 바뀌어가지고 어떤다?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게끔 됐는데 저는 그런 것을 잘하는데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부동산 투자로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개발해서 파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비가 많이 들고 마진이 제일 적은 게 개발하면서 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 개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얼만큼 경비가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개발해서 판다고 했는데 여기 개발해서 판다는 얘기는 내가 원 땅을 사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개발해서 팔으려고 개발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비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떻게 한다? 경매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도 다 받아놓고 공사도 어느 정도 좀 해놓고 시간도 벌써 한 2, 3년 해놓은 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그거를 가지고 어떤다? 낙찰을 받아서 마지막 손질만 해서 파는 것이 개발해서 파는 건데 제가 개발해서 판던 땅은 전부 다 개발이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거 이거를 사서 마저 개발을 마저 해서 파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한 달에 2번씩 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주에 한 25개 정도를 추천 물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매월 두 번째 토요일, 네 번째 토요일에 오후 2시서부터 실시간 라이브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 추천 물건은. 그런데 그 추천 물건은 전부 다 어떤데? 이러한 세 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물건만 제가 골라서 제가 강의를 하면 무슨 강의를 하냐면은 이것을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판다는 것을 제가 강의합니다. 즉 이 얘기는 내가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다는 걸 알면은 얼마에 산다는 것도 저한테 알게끔 되는 겁니다. 그 저한테 가끔가다 내가 추천 물건을 가지고 설명하면은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문자가 오든지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이 이번에 골라주신 몇 번 물건이 참 좋은데 입찰 가격을 얼마를 써야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은 내가
이걸 얼마에 들어가야지 얼마가 남는다는 걸 본인이 알 수가 있으시면 그 사람은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입찰에 들어갈 가격을 이 교수님 얼마에 들어가야 되죠? 이분은 아직 조금 더 된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추구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낙찰을 받아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벌면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지 돈을 벌겠느냐를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입찰 들어가면 전 얼마에 거래되니까 내가 얼마 입찰 들어가면 얼마 벌 수 있다는 거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걸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걸 미리 짐작을 하고 낙찰 가격을 정하고 이런 것을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고 물건을 고르면은 돈이 없지 물건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도 여기까지 그럽니다. 경매는 배웠는데 뭘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낙찰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경매 물건을 고르는 걸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걸 하면서 낙찰을 받으면은 컨설팅 비용을 받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이 사심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은 가격을 낮게 낙찰을 받아야지 돈이 되죠. 근데 나는 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낙찰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낙찰을 받게끔 하는 거를 낮게 쓰라 그래, 높게 쓰라 그래. 이건 내가 올바른 행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보면은 오케이 내가 추천 물건을 4개월 동안을 골라준다. 골라주고 무조건 낙찰을 받든지 못 받든지 무조건 얼마를 내라? 60만 원을 나한테 내라. 그 대신에 낙찰 받는 사람에게 컨설팅 비용 없다. 그리고 낙찰 받으면 빨리 나한테 얘기를 해라. 얘기를 해서 낙찰 받는 것이 반이고 뒤처리하는 것이 반이에요. 근데 컨설팅 비용을 내가 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음 놓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거 이번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수강생들은 낙찰 오전 한 11시 가갖고 1시에서 낙찰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낙찰 받았다 바로 문자가 와요. 교수님 저 이번에 골라주시고 무슨 거 어떤가? 낙찰 받았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떤가? 낙찰 받았으니까 바로 해야 될 게 뭐라 해야죠? 돈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설명해주면 그분이 어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았습니다 하고 순서 해 나가면 바로 3, 4개월 만에 돈을 만들기도 하고 5, 6개월 만에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잔금 안 내고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시간이 한 1, 2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마진은 높습니다. 시간이 빨리 끝낼 수 있을수록 내가 양보를 많이 해서 몇백만 원만 생기더라도 끝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설명하는데 부동산이 뭐죠? 사용의 권한이라고 그랬죠. 사용의 권한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어떤 땅에. 근데 건축허가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땅에는 그냥 창고만 질 수 있고 농사용 창고만 질 수 있고 어떤 땅은 주택까지 질 수 있고 어떤 땅은 상가까지 질 수 있고 어떤 땅은 아파트까지 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든지 얼만큼까지 어떻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다? 규제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이용해서 제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이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법이 내 편이라 그러면은 돈 벌어요 못 벌어요? 근데 법이 누구 편이야? 자 법이
가난한 사람 편이다. 그러면 법이 정의로운 사람 편이다. 그럼 법이 부자 편이다. 누구 편이야 법이? 뭘 또 부자 편이야. 법은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어도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판사님한테 이런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땅을 샀는데 맹지인데 맹지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건축법상 돈을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맹지의 땅을 건축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고 내가 요구를 하면은 판사님 그래요 맞아 그 맹지인데 건축법에서 이렇게 때문에 이런 돈을 내주게끔 됐으니까 돈을 내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이 누구 편이야?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 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뭐냐면 파는 방법인데 이런 맹지를 사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돈을 만들어서 팔아라. 이것도 된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법을 이용해서 요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법에는 A와 B 관계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황은 A, B 관계가 아니라 A, C 관계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A, C 관계가 생겼을 때는 아주 된다 애매해져 갖고 이게 법대로 되는 건지 이 법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애매할 때 다른 사람들은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A와 B 관계는 미래가 정확하니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A와 C 관계가 있을 때는 미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용 못 써요. 자,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요. 사용 못 써요. 네? 제척기간에 의해서 그 선순위 가등기를 지울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선순위 가등기에서 못 사는 거예요. 제가 먼저 주에 일반 주택이 2억짜리가 먼저 주에 제가 추천해준 게 6,800인가 얼마까지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선순위 가처분이 있어요. 근데 선순위 가처분이 2009년도에 있기 때문에 선순위 가처분은 제척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순위 가처분은 어떤가? 지울 수 있습니다. 그거 낙찰 받자마자 선순위 가처분 지워달라고 법원에다 지우면 바로 지워줘요. 그러면 선순위 가처분 지우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런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못한다? 투자를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법이 무슨 법인가 하고 그 법만 연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에서 토지 개발하고 특수경매하면 그 법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걸 들으면 돈 벌어 못 벌어? 지금 유튜브로 지금 8강좌 다 있고 교재도 2만원씩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교재 2만원 주고 사가지고 그 유튜브 강의 들으면은 돈 벌어 못 벌어? 벌어요? 네. 진짜 벌어요? 네. 그렇지가 않고 해보면 그렇지가 않고 이 부동산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모르면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쯤 들어보면 이게 돈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렇게 되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이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답변을 해주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야. 자,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 의학 공부를 해야 돼? 네? 내가 몸이 아파. 의학 공부를 해야 돼? 병원에 가야 돼? 그럼 병원을 가는데 내가 이분의과를 가야 되는지 내과를 가야 되는지 외과를 가야 되는지 본인이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외과를 가야 되는데 소아과 가면 돼? 그런 정도를 우리가 제가 유튜브에 8과목을 논문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
그런 정도는 안다 이런 게.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제가 물건 골라주는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에 물어보고 답변해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이 그럽니다. 교수님, 이게 이렇게 생 거 제가 그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랬는데 교수님 어떻게 된다고 그러십니까? 왜? 그러면 내가 똑같이 가서 물어봤는데도 왜 다르게 답변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이 저한테다가 경매에 대해서 뭘 물어볼 거 아닙니까? 또는 토지 개발에 대해서 뭘 물어보든지 특수경매에 뭘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실력만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보고 강의를 내가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줘야 되는 질문이 있고 진짜 알고 물어보기 때문에 아니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럴 때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바로 답변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춰야지 물어보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 뭘 물어볼 거야. 뭘 알아야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은 물어볼 수 있는 실력,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줬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죠. 공무원한테 물어봤을 때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공무원이 답변해주면 뭘 어떻게 답변해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이렇게 어떤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어떤 땅이 아주 이쁘고 좋은 땅을 주택을 질 수 있는 땅을 추천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다 보니 현장 답사를 가서 보더니 되게 좋네. 이거 입찰 들어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와서 교수님 왜 그랬더니 제가 남편하고 같이 가서 그 양평 가서 군청 가서 물어봤거든요. 건축허가 났냐 했더니 안 난대요. 괜히 그거 저기 들어가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왜 안 난대 그랬더니 거기 이미 건축허가 다른 사람이 나 있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건축법에 의해서는 어떤 땅에 하나의 허가는 한 필지만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이 착공을 하지 않으면 2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가 돼요. 근데 아직 2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럼 취소가 안 됐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다 배운 사람은 허가를 왜 안 해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그 허가는 취소되는데 그 허가를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1년 반 지났습니다. 그럼 6개월 지나면 그 허가는 자연적으로 취소되겠네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여기 허가 나요? 안 나요? 왜 안 나요? 다른 사람이 허가 받았으니까 알았습니다. 오는 거야. 그럼 왜 그런 거 골라줬냐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하지 저처럼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만 답변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것도 뭘 좀 알고 물어봐야지 올바른 답변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건데 너무 모르고 물어보면은 올바른 답변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